그래, 이거 가지고 지금 난리 아니야. 내가 정답을 알려줄까? 응? 정답은 뭐냐? 뭐다? 네 글자다, 이런 얘기야, 네 글자. 이게 정답이라, 이런 얘기야.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정치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아무리 정알못이라 하더라도 정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 정알못, 또는 정린이 이제 갓 정치를 눈뜬 사람들, 걸음마 하는 사람들, 아무리 정알못이나 정린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인용이 된다는 이야기는 탄핵이 통과가 된다는 얘기잖아. 이건 뭐 다 아는 거고. 이제 문제는 기각이냐 각하냐 이게 되게 헷갈릴 텐데, 기각은 인용의 반대말로 알아두면 돼. 어쨌든 인용의 반대니까 탄핵이 안 된 거잖아. 그러면 다시 탄핵을 하기가 정말 어려워지지. 반면에 각하란 이야기는 이 자체를 그냥 안 받아주겠다, 돌려보내겠다는 얘기야. 어디로 돌려보내주겠다? 국회 쪽에다 돌려보내주겠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돼? 국회에서 다시 거기서 의결을 거쳐가지고 탄핵을 다시 해야지. 요런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인용을 이야기하는 측들은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 이제 그 안에는 이제 반국가 세력들이 있겠지. 이 사람들은 8대 0이니 하면서 희망의 너를 졸라게 돌리고 있는데, 그거 꿈 깨라 이런 얘기야. 인용 절대로 안 된다고. 아니, 인용이 될 것 같으면 왜 마흔역을 자꾸 임명하려고 그러냐고. 그리고 왜 광화문에 나와가지고 그 짓거리들 하고 단식이니 뭐니 왜 하냐고. 지들도 아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8대 0 떠드는 애들 있잖아. 유튜브에서 나와서 떠드는 애들. 그 애들 믿지 말라고. 걔네들은 이거 먹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붙잡아야 된단 말이야. 희망의 너를 돌려줘야지. 계속 실망 안 하고 내 입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8대 0 얘기 떠들고, 그러니까 살짝 기울여지니까 7대 1 요렇게 해가지고 계속 붙잡아 두려고 하는 거잖아. 인용은 절대로 안 되고, 이제 기각이냐 각하냐 이 둘의 차이인데, 내가 볼 때는 기각이든 각하든 나는 별 의미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오늘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오늘 영상을 찍는 거야. 왜 각하에 비중을 많이 둬야 되냐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내란죄잖아, 내란죄. 그죠? 내란죄로 내란 프레임을 시켰잖아, 지금. 12.3 계엄령이 터지고 나서 바로 그냥 일사불란하게 내란죄라고 프레임을 딱 씌워가지고 대한민국을 발칵 내란죄 프레임으로 씌워서 내란 수견이 뭐니 이렇게 떠들어댄 거잖아. 그 프레임이 얼마나 무서운 거야. 그래서 이 채널 이름이 뭐고 우리 학원 이름이 뭐라고? 프레임학원. 프레임학원이야. 그래서 이 내란죄로 탄핵소추를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여당 야당은 알지? 여당은 뭐야? 정권을 잡은 측 국힘이 되는 거고, 야당은 누구야? 이제 민주당이 되는 거지. 풀네임은 더불어민주당. 그런데 민주도 아니지. 이 이름 이거 안 맞아. 민주적이지 않아. 어쨌든 이 야당에서 가지고는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한동훈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탄핵 소추가 결의가 됐잖아. 그래가지고 헌재로 넘어갔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각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과정에서 내란죄 프레임으로 탄핵 소추를 내가지고 통과를 시켰는데, 그걸 한번 고쳤지. 그래서 뭐야? 다 알잖아, 이거는. 내란죄를 빼버리고 헌재로 넘긴 거잖아.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헌재에서 그 심리 과정에서 얼마나 그 반헌법적인 그런 진행을 했어.
그렇잖아. 대표적인 예로 뭐야? 수사자료, 증거자료로 쓸만한 것도 하나도 없었잖아. 거기다가 홍장원이 메모 같은 것도 다 작살나고, 그 다음에 곽종군이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그런 건 증거로 채택이 안 되는 거거든. 어쨌든 간에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단 말이야. 이거는 어디까지나 법리적인 이야기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고, 좀 지울게. 내란죄가 핵심 아니야, 내란죄가. 그런데 탄핵소추 안에서 내란죄를 뺐단 말이야. 이게 비중으로 따지면은 80%에 해당돼. 전체 탄핵소추 안 내용의 80%를 차지하니까 대략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정도에 해당되는 것이 내란죄인데, 이걸 빼버리고 싹 고쳐가지고 헌재로 넘겼단 말이야. 이것부터가 잘못됐단 말이지. 그러면 각화가 되면은 국회에서 다시 내란죄를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 이거는 차치하고 국회에서 다시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계엄령이 바로 터져가지고 내란죄 프레임이 확 씌었기 때문에 여야 할 것 없이 막 멘붕에 빠져가지고, 와 이거 군사구태타 아니야 막 이러면서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간에 국회에서 의결이 됐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잖아 지금. 응? 개먹이 많이 됐단 말이야. 그리고 국힘의 분위기도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그럼 다시 재의결을 한다고 그럴 때 이게 과연 가능할까? 요런 차이점이 있다. 그런데 아까 내가 뭐라 그랬지? 인용이든 기각이든 각하든 의미 없다, 이런 얘기 했잖아. 그 정답이 뭐야? 네 글자. 뭘까? 빨간색으로 써줄게. 따라해. 직무 복귀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왜 직무 복귀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줄게. 그런데 이게 굉장히 길거든. 그래서 이어서 구독을 해놓고 계속 이걸 들어야 돼. 왜냐면은 한꺼번에 이걸 들으면 머리에 쥐가 난단 말이야. 지금 봐봐.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지금 일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다고,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 국내 시각으로만 지금 요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야. 특히 어디에 지금 쏠려 있다? 헌재에 쏠려 있다는 얘기야. 헌재에 쏠려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판을 못 읽는 거 아니겠어? 자, 생각해보자. 제일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 변론에서 마지막 부분에 한 말 기억나? 여기서 내가 니들한테 따끔하게 내가 한마디 하는데, 뭐 정치에 관심 있고 나라 사랑한다 그러고 그러면서, 적어도 좋든 싫든 지금 역사적인 그런 현장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 우리가 역사책을 배울 때 뭘 토대로 해서 역사책을 만들지? 사료잖아, 사료. 이 사료가 뭐야?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 이게 물적 증거 아니야. 사료도 없는데 거짓으로 쓰면 그거는 가짜 역사잖아. 역사 왜곡이잖아. 그러면 계엄령 터질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했단 말이야. 담화문이 몇 개야? 처음에 계엄령 한다고 담화문 1을 하고, 그 다음에 해제한다고 담화문 2를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 그럼 담화문 정도는 좀 읽어야 되지 않겠냐? 내가 윤석열을 좋아하든 싫어하든지 간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을 싫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국힘을 싫어하는 사람들, 얘 조동이만 나불나불 거릴 줄 알지. 자기가 무슨 대단한 그냥 애국자의 모양 떠들어대는데, 적어도 정치계나 입을 털 거면은, 특히 유튜버 니들 잘 들어, 담화문 정도는 좀 읽어봐야 되지 않겠냐? 그것도 정독을 해야 되지 않겠냐? 비판을 하려면.
괜히 그냥 자기 이 지지층, 팬덤들 돈이나 챙길 생각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할 거면은 좀 이런 거를 좀 읽고 나서 거짓말 하지 말고 없는 얘기 지어내지 말고 제발 좀 사료를 이게 지금 현재 실시간 사료 아니야 실시간 나중에 50년 100년 지나면 우리는 죽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도 역사는 계속 흘러가고 있고 그때도 역사책은 쓰여질 거 아니겠어? 그러면 2024년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공표했다. 그러면 그 후세들은 뭘 보고 판단할 거야? 그러면 사료가 뭐야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문이 사료가 되는 거야. 그럼 거기에 뭐라고 적어놨는지 그거를 좀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야. 에? 아휴 답답해. 그래서 그 담화문을 1, 2가 있단 말이야. 그거 읽어봤어? 요 강의 끝나면 이거 꼭 다시 읽어봐. 인터넷에 보면 다 검색하면 나오니까. 어쨌든 이거와 거의 비중이 대등한 비중으로 최후 변론이 있어. 최후 변론. 이게 내가 기억하기로 한 46분 정도 한 것 같은데 요거 정확한지 안 한지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46분 맞는지. 그 최후 변론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확한 워딩은 내가 기억을 못하니까 대충 이런 취지야. 자, 대통령이라는 위치는 어떤 위치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지위를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A라는 대통령을 지지했든 반대했든 간에 어쨌든 간에 민주주의 시스템 안에서 다수결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이라 이런 얘기야. 그러면 아무리 정파색이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지위가 생겨버리면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고. 이를테면 우리가 등산을 하잖아? 그럼 등산을 할 때 평지에서 바라보는 우리 시야하고 10m, 20m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시야하고 중턱에서 내려다보는 시야하고 7분홍선, 9분홍선에서 내다보는 시야하고 정상에 올라가서 사방 360도로 훑어보는 그런 시야하고 똑같냐고. 아무리 내가 지지하든 반대하든 뭐 어쨌든 간에 최고 통수권자 아니야. 그러면 아무리 생양아치고 아주 병신 머저리라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대통령을 뽑아줬단 말이야. 그러면 대통령이라는 일만의 책임감은 있을 거 아니겠어? 아무리 이상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았겠냐? 그렇지 않냐? 그래도 뽑아줬잖아. 어쨌든 간에 뽑아줬잖아. 상대 후보보다 몇 %는 이겼잖아. 그러면 이긴 그 득표수를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은 바보냐고. 어쨌든 찍어줬잖아. 아무리 정치색이라 하더라도 진영 논리 때문에 찍어줬다 하더라도 어쨌든 뽑혔잖아. 그러면 어느 정도는 검증이 됐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 검증이 됐다는 얘기는 아무리 이상한 놈이고 아무리 내가 싫어하는 놈이라 하더라도 아까 등산 얘기했잖아. 최고의 정점에 한 나라의 최고의 정점이라는 대통령의 지위에 앉게 되면 바라보는 시야는 우리랑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 내가 지지하든 안 지지하든 간에. 그리고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대통령을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그 나중에 얘기할게. 어쨌든 간에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마지막 최후 변론에서 공개할 수 없는 자료를 헌재에다가 따로 제출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왜 개업을 했는지 이 자료를 보시고 뭐 그런 취지지. 자료를 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라고 마지막 최후 변론을 했어. 사람들은 이걸 다 놓쳤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대통령의 고뇌가 있었음을 알아주십사 하면서 별도로 따로 자료를
제출하겠노라고 헌재에다 얘기하고 최후빌론을 마쳤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럼 여기서 두 개지의 키워드가 나오잖아. 1. 뭐야? 대통령의 고뇌. 이 고뇌는 뭐야? 이거는 바로 뭐냐면은 계엄령의 근거지. 고뇌라는 이야기는 이 계엄령을 함부로 할 수가 있냐? 아무리 또라이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어? 계엄령을 함부로 할 수 있겠냐고. 얼마나 고뇌를 했겠냐. 그 결과로 계엄령을 했다는 얘기를 알아달라 이런 얘기야.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는 뭐야? 별도 자료. 비공개 자료겠지. 내가 볼 때는 법리 해석이고 뭐 기각이고 각하고 인용이고 몇 대 몇이니까 다 쓸데없어. 의미 없어. 비공개 자료가 계엄령의 근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왜 헌재 문영배가 갑자기 분위기도 바뀌고 헌재 분위기가 왜 바뀌었는지 그 법리 다툼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야. 헌재는. 나는 여기에 비밀이 있다고 보는 거지. 그럼 여기에 무슨 자료의 내용이길래 그러느냐. 여기에는 부정선거 자료가 있어. 어마어마한 게 여기 있다는 얘기야. 어마어마한 게. 그러니까 쓸데없는 가짜뉴스라든가 그런 선동에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야. 응? 저기 그냥 무슨 뭐 이상한 학원 있잖아. 겸손 무슨 학원이라고 있잖아. 응? 그 김털보 원장이 운영하는 그런 학원 다니지 말라 이런 얘기야. 거기 쓸데없는 거 가르친다니까. 매불 학원 이런 데 다니지 마. 그 체육 그 원장 그게 양아치야. 응? 프라임 학원 다녀. 프라임 학원. 자, 부정선거 증거는 그러면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나는 여기에 100% 확신을 걸어. 왜냐? 계엄령에 군인들을 투입시켰잖아. 근데 그 인원 몇백 명 수준 가지고 계엄을 한다? 그리고 시민들한테는 절대로 피해를 안 끼친다고 못을 박았잖아. 거기에 대해도 얼마든지 그게 가짜뉴스가 지금 막 날로 넘치는데, 그런데 말이야, 국회보다도 선관위에 투입시킨 군인들이 더 많은 거 알지? 숫자가. 이 사람들은 뭘 했을까? 그래서 막 서버를 뒤지고 막 그 영상 봤잖아. 군인들이 막 서버실 조벅조벅 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하고 그러는 거. 어? 그거 포함해가지고 수년간 그 부정선거로 싸운 수많은 그 노고의 결정물, 결정체, 수집한 그런 증거들, 이거 포함해가지고 계엄령 때 선관위에 군인이 투입시켜가지고 그때 버스 2대가 딱 출동해가지고 해커들 잡혀갔잖아. 압송됐잖아. 어디로? 미국으로. 그래서 거기서 지금 밝혀내고 있잖아. 이걸 가짜뉴스라고 지금 MBC니 JTBC니 KBS니 그냥 다 이거 가짜뉴스라고 하잖아. 좀 있어봐. 이거 다 밝혀질 거니까.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이 부정선거 증거 자료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비공개 자료를 헌재에 제출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인용은 안 될 거고 기각이니 각하니 뭐 몇 대 몇이니 의미 없다고 그랬지. 다시 한번 써줄게. 뭐라고? 직무 복귀한다니까? 사전에 너희들이 알아야 할 배경 지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다 알 거예요. 좀 많이 이제 깨어났으니까. 각 지역마다 선관위원장이라고 있어. 겸직이야, 겸직. 뭐란 겸직이야?
법원장이랑 겸직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부정선거 문제 제기를 백날 한들 재판에 넘겨지면 법원장은 어떻게 돼? 자기네 지역의 선관위원장을 자기가 재판하는데 부정선거를 받아주겠냐고. 전부 다 그냥 잘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여지껏 밝혀지지 않은 거잖아.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헌재로 돌아가 보자고. 헌재 재판관들은 다 선관위원장 출신이 대다수야. 그럼 이 자료를 넘겼단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시겁하겠지. 부정선거에 가담을 했다는 거란 말이야. 묵인을 했던 어쨌든 간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시겁하는 거지. 그렇지 않겠냐? 한 나라의 국폰을 문란시키는 최대 큰 적이 뭐야? 선거를 조작하는 거. 부정선거라 이런 얘기야. 시겁하지 않았겠냐고. 등골이 서늘했을 거라고. 자,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와서 기각은 몇 대 몇이잖아. 몇 대 몇. 각하는 알 수 없어. 전원이 각하시켜버리는 거야. 근데 기각은 예를 들어서 인용 4, 기각 4, 4대 4. 그럼 누구누구가 인용을 했고 누구누구가 기각을 했는지가 이름이 드러난단 말이야. 그러면 아무리 정할못이고 아무리 정린이라 하더라도 네가 문영배야. 이거는 정치색을 떠나야 돼. 자, 이런 상황을 이해했으면은 너 어떻게 하겠어? 기각을 하겠어? 인용을 하겠어? 근데 말이야,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라고. 여기에는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그러한 끈끈한 관계가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 아까 얘기했지. 선관위를 계엄령 군인들이 선관위를 쳐가지고 2대의 압송 버스에다가 선관위 연수원 거기에서 해커들 갖다가 말이 해커지. 결국 뭐냐면은 중국 간첩들이잖아. 그제? 선거 조작에 가담했던 중국 간첩들이잖아. 2대의 버스를 싣고 압송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지금 압송됐단 말이야. 그럼 결국 이 미국이랑 한국이랑 이제 공조수사를 이제 하게 된단 말이지. 에? 이런 얘기 처음 들었다고.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은 이어지는 영상에서 내가 또 해줄 테니까. 그렇다면 미국을 뭐 반미한다고 그래가지고 미국을 갖다가 만만하게 보는데 미국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나라입니다. 예? 정보국 기관만 하더라도 알려진 것만 해도 16개가 넘어요. 지금 정보 블랙 요원들이 국내에 와 있습니다. 지금 어떤 놈들이 지금 반미를 하고 어떤 놈들이 간첩질 하는지 현황 파악 다 끝냈습니다. 네? 그 얘기들 누가 물망에 오르고 누가 가장 먼저 타겟이 되는지 이 빡셈이 하나씩 공개를 할 테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 어쨌든 간에 다시 일로 와서 자꾸 할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자꾸 이제 격가지로 빠지네. 어쨌든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이 철통 같은 이런 이 시스템에 의해서 이게 국내의 선거 부정의 얘기가 아니라니까. 누가 개입했다고? 중국과 북한이 개입했단 말이야. 그러면 중국은 우리나라에만 관여를 하느냐? 그게 아니지. 전 세계로 지금 뻗쳐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각 나라들마다 전부 다 중국이 선거 개입을 해가지고 부정선거를 저질렀단 말이야. 그게 말이 되느냐? 화웨이일 거야, 화웨이.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텐센트 거란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2개의 버스에 압송된
그 중국 가첩들, 해커들은 다 중국 애들이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그래서 이 부정선거 증거 자료를 포함한 이 비공개 자료를 대통령의 고뇌를 알아주고 이거를 별도로 제출하겠으니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라는 이야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문영배 같은 거는 보이지가 않아. 솔직히 나중에 다 이제 내 강의를 들으면은 그 좁은 좁쌀만한 여러 그냥 쥐새끼 구경만한 이런 시각으로 머무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좀 탁 튀어가지고 이제 프레임이 아주 잘못 걸려들었어. 너희들은 그러지 말란 말이야. 국제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한미 공조로 부정선거를 이제 수사가 이제 공식적으로 착수가 될 텐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무시무시하겠지? 응? 기대된다, 그지? 그러면 이 사항을 파악한 문영배를 포함한 그 헌재 재판관들은 아까 뭐라 그랬어? 대부분 선관위원장 겸 법원장을 겸직했다고 그랬잖아.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 근데 대부분 다 이걸 겸직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한미 공조로 전 세계 부정선거를 조작한, 개입한 CCP라고 하는 중국을 칠 텐데 그러면 명분이라는 게 생기는 거잖아. 그러면 한국은 예외가 아니야. A웹이라고 들어봤어? A웹. A웹이 뭐냐면 이러한 중국의 전 세계의 부정선거 네트워크라고 보면 되거든. 그 본사가 우리나라에 있어. 처음 들어봤지? 그러면 이 A웹이 미국에는 관여를 안 했겠어? 관여했어. 트럼프 일기 때 하고 그 다음에 바이든으로 바뀌었잖아. 이때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다 표를 땄는데도 떨어졌잖아. 근데 이번에 다시 트럼프 2기가 됐잖아. 트럼프 1기, 트럼프 2기. 부정선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압승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2기에 또 당선이 됐잖아. 칼을 갈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수사를 착수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어. 그러면 쭉 얘기해줬잖아. 우리나라의 부정선거는 대한민국에만 국한된 부정선거 이슈가 아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미국이 이걸 칠 때에는 명분이라는 게 있잖아. 우리나라도 같이 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아무리 멍청한 바보 새끼라 하더라도 문영배는 이거를 만약에 안다면 절대로 인용이나 기각을 할 수가 없겠지. 근데 나는 뭐 기각이 될 것 같아요, 각하가 될 것 같아요, 나 질문하는데 짜증나, 귀찮아. 의미 없다니까. 정답은 뭐라고? 야, 빨간색으로 얘기해 줄게. 뭐라고? 야, 직무복귀 한다니까. 미국이란 나라를 뭐 반매한답시고 껍죽대는데 미국 무시무시한 나라입니다. 깝치지 마. 응? 깝치지 말라고. 반매하는 새끼들 깝치지 말란 얘기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끝. 개몽됐으면 500원